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시타짜 훈련소 범프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은 우리 기술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장님께서 즉 이재명 대통령님이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원전 관련주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한 상승이 나올 거고 결국 대장주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후발주도 같이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이지만 결국 다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다음 주 이 내일은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자 댓글로 한 번 더 신고가라고 여러분들 댓글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기술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제 영상을 빠르게 시청을 해주시려면은 결국 뭘 해줘야겠어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꼭 눌러 주셔가지고 빠르게 영상들을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 잠깐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게 언제 풀리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해지 요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느 특정일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에 해제가 됩니다. 최초 판단일은 7월 3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해당 사항이 나오는데 이 T5일의 종가, 뭐 T15일의 종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렵잖아요. 하지만 여기 아래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5일 전날은 언제냐? 6월 26일이고요. 15일의 전날은 6월 12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확인만 해보면 되는데 자, 다음 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6월 26일 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이고 6월 12일 날보다 100% 이상 상승인데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6월 26일의 종가를 보겠습니다. 6월 21일의 종가는 4,195원이에요. 자, 4,195원, 4,195원에 여기서 한 60% 이상 상승이면은 얼마 정도 나오면 6,700원 정도 나와요. 약 6,700원 정도가 나오고 15일. 자, 6월 12일에 종가보다 100%인데 6월 12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2일의 종가는 2,620원이요. 자, 2,620원의 종가를 100%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6,700원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리고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 그쵸? 그러면 아무리 높아도 뭐예요? 6,700원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좀 힘듭니다. 그럼 결국 6,700원이라는 가격이 종가가 6,700원보다만 낮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7월 3일 언제요? 우리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날 7월 3일 날에 뭐가 된다? 6,700원, 약 6,700원보다만 가격이 낮으면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가격을 금요일 날의 종가를 보게 되면은 4,425원이기 때문에 4일 동안에 6,700원을 간다라는 거는 조금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투자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될 거고 세력들은 그거에 맞춰서 움직임을 가져가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투자 경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다? 횡보해주고 있어요. 투자 경고 종목이면 시장에 악재로 다가오는데 그 악재가 어떻게 되고 있다? 빠지지 않고 횡보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 올라갈 방향성들 잡아주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뉴스기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산업부 장관의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님을 지명을 했습니다. 후보자로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로 인해서 주가 강하게 올라갈 거고 그리고 산업 장관으로 임명될 시에는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한 정책 수혜까지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SMR이라든지 원전 수출, 수명 연장 등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정책 지원의 강화에 대한 가능성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두산 에너비티 직접 수혜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다 하면은 그 힘이 또 강하니까 그거에 대한 정책 지원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혜들도 많이 받게 될 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상황에서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 따라서 강하게 올라가주는 자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은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죠. 지금 두 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더라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마련이 될 거고, 해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강한 상승, 우리가 또 앞에 보여줬던 멈출 줄 모르는 상승이 한 번 더 쫙 나오게 되겠죠. 예, 그런 기대감들도 우리는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거예요. 다른 주도주가 나올 것이냐. 다른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게 될 거라서, 우리는 다른 주도주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첫 번째 다른 주도주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전 관련된 이슈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지, 이런 거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추세만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 마련이 될 거고요. 추세도 보게 되면 우리가 11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동평균선들 간의 거리들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거리들을 좁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좁히려고 어떻게 하고 있다?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 이평선들을 좁히려면은 기간 조정과 함께 가격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기도 하다 보니까 기간 조정으로서 지금 이평선들끼리 조금 간격을 좁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평선들끼리 가격 구간대가 좁혀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 힘을 모았으니까 힘을 모으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등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올라가다가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뭐 김밥도 먹어주고, 그리고 음료수도 한잔 해주고, 잠시 바람도 쐬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이거 똑같아요. 등산을 향해서 우리가 목표가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쉬어가는 타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일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기술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그리고 후발주 중에서도 대장이 누구다? 우리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국내 첫 상업용 원전 고리 1호기 해체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나라의 원전 역사상 처음으로 원전 해체에 대한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고, 이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우리 기술도 강하게 올라와 주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에 지금 원전들을 많이 짓고 있는 상태고, 이 원전들이 나중에 노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안전하게 좀 해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를 깔끔하게 잘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노후화된 원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원전들을 엄청 많이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지었던 것도 나중 되면 노후화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해체. 또 이제는 무슨 시장으로 간다. 원전 짓는 거 수주를 따내는 게 아니라 나중 가서는 해체하는 거에 대한 수주. 충분히 우리가 고리 1호기를 완벽하게 해체를 해낸다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해체 산업에서에 대한 수주권들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초입 단계다 보니까 한번 급등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뭐가 돼요?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첫 번째로 산업이 될 때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줬다가, 그리고 나서 상용화가 됐을 때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수주 따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 이거를 가져가면서 또 따라가는 거고, 결국 우리 기술은 뭐다? 원전이 강하게 올라가 줄 때 후발주로 따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전들이 막 올라갈 때 우리 기술은 뭐 크게 올라가지 않거나 하는 모습들도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어디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과거에 박스 구간을 만들면서 움직일 때 굉장히 재미없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줬거든요. 그죠? 이 기간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그 기대감 때 강하게 올라와 줬고, 그리고 나서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계속 어떻게 해요? 하락으로서 빠지는 추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하게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와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나서 후발주들이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1,700원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 구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닥 구간에서 올라와 주는 자리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슬슬 뭐가 나올 테다. 한 번 더 올라가 준 다음에 저는 5,000원짜리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5,000원짜리라고 좀 봤을 때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 5,000원이라는 자리가 보시다시피 이 박스권 뚫어 올렸고 다음 저항 구간이에요. 다음 저항. 다음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즉 2010년도 자리 있죠. 2010년도에 분명히 이때는 물량들, 자, 이때 갖고 계셨던 분들이 뭐 한다? 지금까지 갖고 계실 리는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텐데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과거 자리들을 같이 참고해서 보면은 어디까지는 올라갔다 빠지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18년 때도 보시게 되면은 자, 지속적으로 2010년도에 찍고 나서 하방으로 빠지고 박스 구간을 만든 다음에 거래량을 터지면서 그죠?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막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어디에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빠졌어요? 고점이 3,895원이에요. 자, 그러면 3,895원이 왜 여기서 빠졌냐? 과거 자리를 볼게요. 과거 자리 보게 되면은 3,850원이 자, 처음에 상장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와줬던 자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줬던 자리. 그리고 바닥을 이탈한 다음에 한 번 더 뚫어 올리기 위한 시도를 해줬던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항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아래로 빠지는 모습이 나와줬던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바닥을 만든 다음에 올라갈 때 거래량 터졌죠. 근데 왜 뚫어 올리지 못하고 아래로 빠졌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결국에 여기 앞에 있는 물량들 그리고 여기 뚫어 올리기 전에 강력한 저항이 발생이 되었던 자리가 2,300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뚫어 올리지 못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라는 거. 그리고 밀렸다. 또 뚫어 올리지 못하고 바닥다리 만들게 된 거고 우리가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횡보해줬던 자리가 2,300원 이 구간이라는 거죠. 쉽게 뚫어 올리지 못하는 자리. 계속 누적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자리들을 좀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목표 가격들을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 이 5,000원이라는 자리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 가격 구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탔고 거래량들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엔 충분히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산업적으로도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도 주도해줄 만한 강력한 산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더 쏠릴 수 있다. 그리고 코스피가 쫙쫙쫙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을 잠시 쉬었던 분들도 너도 나도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인 문제들, 그럼 결국에 강력한 저항 구간을 뚫을 수 있다. 결국 그 벽을 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급이 필요한 거예요, 수급. 근데 이제는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너도 나도 주식시장으로 다들 오고 있고 자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처음에 들어왔는데 아 뭐부터 사야 될까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 우리 기술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다. 잘 올라가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너 좀 쉬었다 가라. 경고다. 라는 거예요. 근데 투자 경고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면은 웬만한 종목들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상승 랠리가 끝나거든요. 왜? 그거는 어떻게 실적보다는 단기적인 이슈, 호재성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던 거기 때문에 투경이 나오면은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술은 다르죠. 왜? 원전이라는 산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경이 막 그렇게 크게 악재가 작용에 대해서 단기적인 상승을 끝내줄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하게 올라줄 수 있는 자리, 5,000원도 충분히 뚫어 올려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5,000원을 뚫어 올리게 되면 다음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저항 구간 여기겠죠. 7,500원 정도의 자리 구간. 이 구간까지 우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자리 충분히 올라가는 거 잡아갈 수 있고 더 올라가는 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기술 한 번 더 신고가 갱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댓글로 신고가라고 댓글 아직 안 남겨주신 분들 댓글로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꼭꼭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고 어떤 거 좋아요도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럼 구독 취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원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2024년도 기사긴 한데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로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트럼프도 원전을 지지하는 모습. 자, 이것만 봐도 결국 트럼프는 뭐예요? 친원전이죠. 친원전이고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상태에서 뭐 했다?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까지도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트럼프가 아니었어도, 그쵸?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뭐다? 원전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미국도 이제는 트럼프라든지 바이든이었다라든지 결국 원자력을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3배, 그리고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 거기다가 빅테크 기업들이 뭐 하고 있다? 미리미리 원전들을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은 뭘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전력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력을 감당을 하자니 SMR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SMR은요. 다른 원전들과 다르게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왜? 만들어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직접 그 장소에 가져가서 조립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 근처에. 자,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지을 거예요. 많이 짓는데 결국 이걸 어디다 짓겠어요? 바다 근처에 짓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보다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다들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클로라든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테라파워라든지 다 어떻게 됐다?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오른쪽 위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술이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고 나서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결국 원전이란 산업은 쭉쭉쭉쭉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추세 반전에 대한 신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구간에선 여러분들도 뭐 하는 게 좋아요? 분할 매도하는 게 좋겠죠. 왜? 사실 우리 기술은 지금 너무 고점으로 올라와 있어요. 월봉만 봐도 뭐예요? 우리가 18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구간보다 더 높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슬 어떤 자리, 분할 매도 자리들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보다는 야금야금 분할로서 매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수익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가 줄 거예요. 결국에 내 돈을 지키면서 매매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즉 우리 기술이 추세가 반전이 돼서 자금의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하락이 엄청 빠르게 나올 거예요. 네, 올라간 만큼 하락도 빠르게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충분히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자, 하락이 상승이 나온 다음에 하락분이 어떻게 됐다? 빠르게 나옵니다. 하락분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올라간 거에 비해서 빠진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됐다? 빠지는 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알고 계셔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중 가서 막 올라가서 빠질 때 한 번에 쫙 빠질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리스크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가장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월요일 날에 강한 상승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로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 꼭꼭꼭 남겨주시고요. 남은 주말 저녁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